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도 소방설비 기사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합격 전략 설명회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고요. 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진로 및 전망, 그다음 응시 자격, 시험 안내,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순서,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합격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렇죠? 시간. 짧은 시간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거. 이게 최상의 시효라는 이유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무한정 주어지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거 가지고서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취업 시점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합격을 해서 이런 이제 취업 안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따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니까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전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소방설 설계 분야, 경험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설계 분야, 그 다음에 시공 분야죠. 그리고 점검, 배워야 되니까 안전관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요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시공 경력이나 설계 경력이나 또는 뭐 점검 경력, 이런 경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리 자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설계 도면 검토하고 시공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성능 시험을 통해서 성능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감리로 나가는 게 좋다. 근데 바로 우리 이제 초년생에 들어가기에는 뭐 이런 설계라든가 시공 점검. 그래서 이런 시공이나 점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기술이나 들어갈 때 그런 이제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기술직 신입 경력사원 채용 시 어쨌든 자격증 있어야지 가점이 부과되니까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기사를 따게 되면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일반 설계업의 주인력, 그 다음에 공사업의 주인력. 주인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으로 반드시 선임을 해야지 업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이 업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전문 이런 이제 설계업의 보조 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 인력, 소방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뭐 기술 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막 이런 쪽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기사 취득을 했을 때는 이제 다 보조 인력이 되는 거죠. 산업기사.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산업기사를 갖다가 뭐 보실 여건이 있나 그러면 취득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경력 쌓아서 이제 기사 취득하시면 되니까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자격에 따른 등급에 분류해가지고 특급은 뭐 기술사, 관리사 5년, 기사 따고 8년 이상, 산업기사 따고 11년 이상.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경력이 3년 정도 차가 생겨버리거든요. 갭 자체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3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사 따면 바로 특급이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사 5년, 기사는 8년, 산업기사 11년. 이런 이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상위 자격증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상대적으로. 자, 고급. 시설관리사, 기사 따고 5년, 산업기사 8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3년 갭이 생긴다,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급, 취득하면 바로 중급이 나옵니다. 기술 자격. 산업기사는 3년 경력, 그러니까 3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
연봉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연봉 뭐 3천만 잡아도 9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3년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 취득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물론 뭐 이거 취득하고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단순계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3년이라는 것은 급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경력 3년이니까. 자, 초급, 산업기사 따면 초급 이렇게 됩니다. 기술 자격이. 그래서 요 급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이제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고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고 특급이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요 특급도 그냥 일반 특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사가 필요한 이런 특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특급하고 기술사 특급하고 또 급여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도 급여 차이가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그런 이제 기업,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조업 같은데 그런 데보다는 급여를 적게 받아요. 그렇지만 내 기술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방 쪽에 기술 등급에 관련된 그런 레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리 쪽에 등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급,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 8년. 그러니까 기술사 특급하고 기사 8년 특급, 이게 있다는 얘기죠. 산업기사 12년. 고급은 이제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이렇게 됩니다. 중급, 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초급은 기사 따고 1년, 산업기사 2년. 그러니까 공사를 갖다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경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바로 중급이 나오거든요. 중급인데 감리로 봤을 때는 이제 뭐예요? 이런 기사하고 1년 경력이 있어야지 초급 감리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3년. 자, 공사로 따지면 이제 중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중급 기술자. 그래서 요 감리가 공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자격의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최상위 자격증이 이제 요 기술사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기사 취득하고 1년, 그러면 기사, 취득하고 4년, 그러면 기술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응시 자격 자체가. 그다음에 산업기사 따고 3년 경력사면 시설관리사. 이런 부분도 이제 관리사 응시 자격 관련된 게 뭐 2027년도부터는 이제 바뀌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현행 유지가 되니까 기사 따고 2년 이렇게 경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시설관리사는 이제 점검 쪽에 특화가 돼 있어요. 업 자체가. 그다음에 기술사 같은 경우는 점검을 제외한 뭐 설계라든가 감리.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컨설팅.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연구 쪽도 있겠죠. 그래서 설계, 감리, 컨설팅,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뭐 응시 자격이 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서서히 준비하면서 응시 자격이 딱 됐을 때 시험을 보셔가지고 바로 합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내가 요 산업기사 따고 1년 있으면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취득하고 바로 기사 공부하시면 돼요. 한 1년 잡고. 그럼 이제 바로 따고. 그 다음에 기사 취득하고 4년 실무 경력 필요하니까 한 2년 정도 경력사면 한 2년 뒤에는 내가 응시작 되니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다른 분보다 빠르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 수능이라는 거 보면 선행학습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다 되고 하면 벌써 기사 따고 4년이 지나버리면 머리가 녹슬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녹여가지고 머리를 잘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공부한 게 있으니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건설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요 분들은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 좋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옮겨갑니다. 같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술사, 관리사 같이 가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가계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연봉을 낮출 필요 없고, 뭐 연봉 좋으면 일로 가고, 이게 연봉 좋으면 일로 가고, 다 땄을 때. 자, 응시 자격은 이제 Q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자격이니까, 내가 이제 시험 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일 정확한 거는, 산업인력공단, 자가진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잖아요. 인력. 자, 공단에 문의를 하세요.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시험 안내 드리도록 하죠. 시험 안내. 우선 이제 시험 과목은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인 원리, 지금 전기 파트니까 이렇게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론은 20번까지, 소방전기 일반은 40번까지, 관계법규는 60번까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인 원리는 80번까지 각 20문항씩, 그죠? 각 20문항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바로 요거, 하고 요거예요. 이 두 과목을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고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실기시험이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원론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기시험에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다. 예, 법규에서 일부 하나 나온 건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소방전기 일반은 이제 실기 쪽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산 문제 관련된 게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이 전기 일반의 뭐 실기에 관련된 부분과 전기실의 구조 원리는 이제 필기할 때부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요거를 쫙 해놓으시면 실기 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 분야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분야도 따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기 전공이면 전기 먼저 하고 기계 전공이면 기계 먼저 하시고 근데 둘 다 전공이 아니라 비전공이에요. 그러면 전기부터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계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기가 시간이 더 소요가 돼요. 상대적으로 비전공이었을 때. 그래서 전기 따고 면제 받고 기계 따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십니다. 자, 과목당 30분이 소요가 되고요.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니까 8개 이상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20개 중에서 20개 중에서 8개 이상 맞추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평균 60점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20 곱하기 4과목이니까 8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80개. 8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80문제에서 60%니까 48개 이상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 자, 32개는 틀려도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중간치도 있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합격 점수를 60점을 잡아오는 거는 쉬운 것 플러스 기본 정도만 할 줄 알면 이제 사회에 발을 내줘도 괜찮겠다. 이런 수강분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점보다는 10점을 높게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안내, 시험 일정. 요게 2024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시점은 아직 이제 2025년께 없기 때문에 24년도 기준 가지고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게 과거에는 1회차, 2회차, 4회차 이렇게 됐었어요. 1, 2, 4. 근데 24년부터 1, 2, 3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 4회차를 통합해 가지고 그냥 3회로.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이 2에서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그 다음에 2회차는 보통 5월 달, 5월 아니면 6월 이렇게 되겠죠. 5, 6월 사이. 3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 사이. 근데 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내 내가 이제 원서 접수를 했다 하면 날짜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되죠.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당일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합격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시험 다 보시고 제출 딱 하면 합격, 불합격 바로 떠버리니까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이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 기간 내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요때 이제 서류 제출합니다.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이런 이제 증빙자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돼요. 그리고 서류가 이제 증빙이 안 되면 취소가 돼요. 요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인정. 그래서 응시자 기준일은 어디냐? 3월 7일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시험 시행일 기준이에요. 제일 마지막 날. 그죠? 시험 시행일 제일 마지막 날이 응시자 기준이다. 왜냐면 이게 뭐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1년 이런 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요 응시자의 기준일은 시험일을 기준한다. 이렇게. 여기. 요거는 어디? 바로 시험일을 기준한다. 시험일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접수하고 그다음에 실기시험 치고 그러면 합격자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1차, 2차. 보통 우리는 실습형은 1차, 그 다음에 필답형은 2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필답형이니까. 그런 식으로 빠르면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합격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뭐 대학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4학년이에요. 그러면 요 3월 달에 2월에 시험 봐가 붙고 그 다음에 실기까지 붙으면 합격자가 6월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때 기준 딱 잡아서 스펙 갖춰가지고 하반기 공고 나오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취업 서류 들어갈 수 있겠죠. 하반기 공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땄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상반기에, 그죠? 공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운이 좋아서 뭐 10월이나 11월 달 뽑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반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CBT, 컴퓨터로 이제 시험을 갖다 봅니다. 컴퓨터로. 요거는 수험자별 문제가 서로 다르다. 볼 수도 없어요. 모니터 자체가 책상면 안에 매립이 돼 있어요. 매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니터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아니고 요 책상 밑에 있어요. 밑에. 요거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볼 수도 없고 문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이 파악한 번호는 약 50%, 그 다음에 변형이 30%, 신출이 한 20%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갖다 문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쉽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맞는지, 정답이 맞는지 이거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 이의 신청을 못 해요. 이거는 합격 불합격이니까 바로. 그래서 그거 딱 했을 때 뭐 얘는 정답, 얘는 오답 이거 표시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합격 불합격 총점 얼마 요거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효율적인 학습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이제 소방 원론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원론. 얘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취득하기에 쉬워요. 그 다음에 소방 전기실의 구조미 원리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갖다 공부할 때 실기까지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기까지. 그러면 목표 점수는 80점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소방전기 일반,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전기 전공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60점 목표로 해서 들어가고, 실기에 관련된 그런 계산 공식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법규입니다. 왜냐면 법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뭐 이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러니까 암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외우는 것 같은 경우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요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거의 끄트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그러면 뭐 외우는 건 오래 가는가?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치신 분들 보면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그리고 시험 끝나면 싹 잊어먹듯이. 바로 그런 과목이 여기는 법규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처음부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 보면 볼 때쯤 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순서가 좋지 않나,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서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사람마다 요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를 봤을 때,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 뭐 용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뭐 거의 이 기초 강의는 크게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문 강의도 이제 샘플로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본 이론이죠. 일단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의, 파이널 600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과목별 150문제예요. 과목별. 자, 필요하신 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 150문항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일단 여기는 답하고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보면 1번, 그 다음에 보기 1, 2, 3, 4, 여기 해설 들어가고 답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뭐예요? 문제를 갖다가 읽고 해설 보고 또는 답을 체크하고 문제 공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 형태가 돼요. 모의고사. 근데 10문항씩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요 뒤로 넘어가면 1번부터 10번까지에 관한 해설과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로 150문제씩을 엄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강의도 지금 이제 기획 중에 있어서 올라갈 건데, 우선 이제 기본 이론 갖다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장별로, 해당되는 장별로 이론이 있을 겁니다. 이론. 그러면 장별로 이론이 있고, 뒤쪽에 이제 그 핵심 문제 있거든요. 출제상 문제. 출제상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장에 대한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론을 다 하고서 나중에 몰아서 문제 풀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앞에서 본 내용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갖다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별 이론을 보시고 문제 푸시고, 출제상 문제 있으니까 그게 다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 5년치 한번 풀어보시고, 뭐 요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요 파이널 강의 과목별 150문제씩 600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요거 하고서 자 아니시면 이렇게 넘어가 되죠. 우리가 준비할 때 기본 이론을 통해서 자 기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감을 익혔으면 여기서 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파이널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지, 아마 유형이 겹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그런 것도 넣어놨어요. 과목별로. 자, 150문제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끝나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파이널 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파이널 해서 여기도 핵심 내용은 일부 정리는 해놨거든요. 기본 이론은 이제 좀 폭넓게 들어갔고 요거는 알맹이만 그래서 요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 선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죠. 파이널만 이렇게 하실 분들은 요거는 그냥 초단기다, 초단기. 시간이 너무 없어. 일주일밖에 없어. 일주일밖에.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요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뭐 여유 있다 그러면 내년도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시간이 얼마 없어. 이거만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은 기출문제 이거는 힘들어요. 기출문제만 보고 문제답 이래 해가지고 보통 그러신 분들이 아깝게 떨어지죠. 막 50점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전공을 뭐 소방학과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전공이 아니면 기출문제만 해갖고는 어렵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까지 기출문제 풀면서 가장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완벽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가 문제답 하실 거라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것만 해갖고는. 그래서 이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요걸로 하든 이렇게 넘어가시든 아니면 내가 이제 충분히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요것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공자는 말씀드린 기본 이론에서 자, 그냥 이렇게 기출문제 점프하고 파이널로 넘어가 되고요. 또는 뭐 기출문제 거치고 파이널 가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자, 필승 합격 전략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이제 모든 공부에 통용이 되는 건데 기출문제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범위를 줄이자 이런 얘기, 범위를 줄이자. 공부 순서는 서술형에서 계산문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니까 서술형, 암기형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계산문제 하고 서술형도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간단한 거부터 복잡해지는 거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계산문제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답을 외우자는 얘기는 어차피 공부해도 어려워요. 시간도 없어. 그러면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온 게 있어요. 답을 외워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오답 노트. 오답 노트란 얘기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 봐서 틀렸는데 예를 들면 공식 암기가 잘못됐어. 이론이 좀 덜 정리가 됐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진 거, 숫자 헷갈려진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는,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 막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갖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공식이 틀렸다, 공식의 종이는 단위가 틀렸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공부, 2-3시간. 매일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월요일 날 공부하고, 화요일 하고, 수요일 날 피곤해 좀 쉬어.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은 불금이니까 달려야지. 불토일 달려.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해. 이러면 공부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회식을 해도 술이 만땅이 돼도 공부할 거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술을 먹어야 돼. 그럼 오늘 3시간 해야 되는, 오늘 매일 3시간 잡았어요. 내일 회식해. 그러면 오늘 5시간 하고 내일은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 지금 공부하는 진짜 힘드니까 평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쉬세요. 자, 평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나머지 6일을 갖다가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갖자. 자투리 시간 활용하자. 자투리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회사에 잠깐 뭐 나가서 커피 마시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면 2-3시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점 정리 노트 필터 반복학습. 네, 모르는 것도 서너 번 반복하자. 그러니까 뭐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일 공부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자. 이게 책상에 하루에 매일 2시간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안 하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이분은 성공하신 거다. 벌써 절반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하다 보면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고요.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세한 거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